최고급 병실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저 무덤덤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침대를 정리하던 중 간병인의 손회가 거쳤고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본 순간 회장은 갑자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민지영은 눈을 떴어요. 낡은 원룸의 천장이 보였죠. 33살 병원 간병인 5년 차였어요.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것 없었죠. 어젯밤 편의점에서 산 빵 하나가 전부였어요. 오늘도 파이팅? 지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빵을 입에 물고 옷을 갈아입었죠. 책상 위에 투명한 저금통이 보였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지영은 매달 10,000원씩 저금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었죠. 지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낡은 은팔찌였어요. 지영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소할 때 지영의 손목에 차고 있었대요. 오늘은 차고 가야겠다. 지영은 팔찌를 손목에 찼어요. 평소엔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망가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늘 새 환자분이라고 했지. 긴장되네. VIP 병실이래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지영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팔찌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매일 저녁 팔찌를 닦으며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요.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역까지 10분을 걸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지하철을 3번 갈아탔어요. 병원까지 1시간 반이 걸렸죠. 지영은 항상 일찍 출근했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사물함에서 유니폼을 꺼냈죠. 지영 씨, 아침부터 힘내. 동료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지영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간호사실로 갔어요. 지영 씨, 오늘 VIP 병실이래요. 수간호사가 말했어요. 네, VIP 병실이요? 지영은 놀랐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지영 씨가 제일 실력 좋으니까 뽑힌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은 VIP 병동으로 향했어요. 복도가 달랐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죠. 일반 병실과는 분위기가 다른 곳이었어요.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501호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지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병실이었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침대에 노신사가 누워 계셨어요. 강태준 회장이었어요. 68살. 심장병으로 입원 중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을 돌볼 간병인 민지영입니다. 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무뚝뚝했죠.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지영은 전문적으로 움직였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죠. 체온도 쟀어요. 혈압은 정상이세요.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고맙소.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그냥 그렇소. 수술 일정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아직은 아니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죠. 민지영 간병인이 오늘부터 회장님을 돌볼 겁니다.
민지영 씨는 정말 전문가예요. 환자분들이 다들 좋아하시죠. 의사가 지영을 소개했어요. 잘 부탁하오. 회장이 지영을 봤어요. 그런데 시선이 뭔가 이상했죠. 지영은 느꼈어요. 왜 저렇게 보시지?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프로니까요. 의사가 나갔어요. 병실에 지영과 회장만 남았죠. 회장님, 침대 정리해 드릴게요. 지영은 침대 시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의자에 앉아 계셨죠. 지영이 침대 모서리를 잡았어요. 시트를 펼치려고 팔을 뻗었죠. 그때였어요. 소매가 살짝 거쳤어요. 지영의 손목이 드러났죠. 은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회장의 눈이 팔찌에 고정됐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죠. 물잔이 흔들렸어요. 떨어질 뻔했죠. 회장님, 지영은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회장을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회장은 애써 진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죠. 지영은 물을 따랐어요. 회장에게 건넸죠. 천천히 드세요. 회장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렸죠. 지영이 휴지로 닦아드렸어요. 괜찮으시면 다시 침대에 누우세요. 제가 모니터 확인해 볼게요. 고맙소. 괜찮아. 그냥 순간 어지러웠어. 회장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지영의 손목으로 갔어요. 팔찌, 그 팔찌.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 팔찌, 설마.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딸의 돌잔치 날, 보석 장인 황진수를 불렀죠. 특별한 팔찌를 주문했어요. 순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안쪽에 레이저 각인으로 이름을 새겨주세요. 하영이라고요. 레이저 각인이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수 제작이라 비쌉니다만 돈은 상관없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로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후 팔찌가 완성됐어요. 아름다웠죠. 회장은 직접 3살 딸 하영의 손목에 채워줬어요. 하영아, 이건 아빠가 너만을 위해 만든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하영이 까르르 웃었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전처 김수연과 심하게 싸웠어요. 당신은 회사만 중요하지. 나랑 하영이는 안중에도 없잖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제 지쳤어요.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다음 날 아침 수연과 하영이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강태준 씨 맞으십니까? 부인 김수연 씨가 교통사고로. 수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하지만 딸 하영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죠. 회장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 탐정,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수억 원을 썼어요. 하지만 30년간 찾지 못했어요. 회장은 매일 아침 하영의 사진을 봤어요. 생일마다 하영 나이에 맞는 케이크를 혼자 먹었죠. 하영아,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이제 68살. 심장병까지 생겼죠. 수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거부했어요. 딸도 못 찾은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오늘 저 간병인의 손목에 저 팔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설마 저게 내가 하영이한테 만들어준 바로 그 팔찌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이나 지났잖아요. 비슷한 팔찌일 수도 있죠. 회장은 지영을 다시 봤어요. 나이는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하영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33살이죠.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왼쪽 귀 뒤쪽을 봤죠. 점이
점이 있었는데 하영은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회장은 그걸 또렷이 기억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확인해야 해. 저 팔찌를 자세히 봐야 해. 한편 지영도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왜 자꾸 저를 보시지? 그것도 제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낡고 오래된 은팔찌였죠. 지영에겐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지영은 정말 완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회장은 식사를 거의 안 하셨어요. 입맛이 없대요.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지영이 권했어요. 고맙소. 회장은 몇 숟가락 먹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팔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영이 손목을 봤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가족 유품인가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잠깐 침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 팔찌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차고 있었대요.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고아원이라니. 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영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있었죠. 회장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너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민수를 불러야겠어. 회장은 결심했어요. 오후 3시 회장이 복도로 나갔어요. 지영에게 말했죠. 잠깐 산책 좀 하겠소.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혼자 괜찮아요. 잠깐만요. 회장은 복도 끝으로 갔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비서 박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네, 회장님. 민수는 45살이었어요. 25년간 회장의 비서로 일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그리고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 여자를 조사 좀 해줘. 민지영, 33살, 간병인이야. 갑자기 왜요? 민수는 놀랐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제발 부탁이야. 빨리 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전화를 끊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하늘을 봤어요. 하영아, 혹시 정말 너가 돌아온 건가?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제발 내 딸이길. 그날 저녁, 지영은 퇴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강태준을 쳤어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강태준 회장, 30년 전 딸과 아내 실종.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기사를 클릭했어요. 1995년 3월 15일 강태준 회장의 아내 김수연 씨가 3살 딸 강하영과 함께 실종. 다음 날 교통사고로 김수연 씨는 사망했으나 딸 강하영의 행방은 오리무중.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1995년 3월. 지영이 고아원에 들어간 날도 1995년 3월이었어요. 설마 지영은 자신의 손목을 봤어요. 팔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장님이 자꾸 팔찌를 보셨던 이유. 그 슬픈 눈빛, 떨리는 목소리. 설마 나는 혹시.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지영은 팔찌를 벗어 책상에 올려놨어요.
자세히 봤어요. 안쪽을 들여다봤죠. 확대경을 꺼냈어요. 팔찌 안쪽을 비췄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하영.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영. 내 이름이 하영이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영은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강하영. 나는 정말 그 아이일까? 하지만 출근은 해야 했어요. 지영은 전문가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VIP 병실 501호로 향했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지영이 들어갔어요. 회장은 이미 깨어 계셨죠.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왔소. 회장이 돌아봤어요. 지영을 봤죠. 어젯밤 회장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저 간병인이 혹시 정말 내 딸일까? 회장은 지영을 유심히 봤어요. 얼굴 윤곽, 눈매, 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0년이 지났잖아요. 3살 아기 얼굴로 어떻게 33살을 짐작하겠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가져올게요. 고맙소. 지영이 나갔어요. 회장은 지영의 뒷모습을 봤어요. 확인해야 해. 왼쪽 귀 뒤에 점이 있는지. 하영은 분명히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팔찌 안쪽에 이름이. 잠시 후 지영이 돌아왔어요. 식판을 놓고 세팅했죠. 천천히 드세요. 지영이 회장 옆에서 도왔어요. 회장은 슬쩍 지영의 왼쪽 귀 뒤를 봤어요. 머리카락에 가려서 잘 안 보였죠. 식사가 끝났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팔찌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소? 지영이 손목을 봤어요.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요. 고아원에 언제 갔소? 3살 때래요. 정확히는 1995년 3월이요. 회장의 숨이 멎었어요. 1995년 3월. 하영과 수연이 사라진 게 3월이었어요. 같은 달.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어느 고아원이었소? 서울에 있는 곳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지영도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왜 이렇게 제 과거를 물어보시지? 그리고 어젯밤 본 뉴스 기사가 떠올랐죠. 회장님 딸이 실종된 달. 3월. 내가 고아원에 간 달도. 3월. 지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말은 안 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회장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사실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한 거였죠. 민수야. 네, 회장님.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일이 있어. 당장 와줄 수 있나?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회장과 민수는 병원 라운지에서 만났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죠. 민수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여자를 조사 좀 해줘. 민지영. 33살. 간병인이야. 갑자기 왜요? 일단 출생 기록, 고아원 기록, 모든 걸 알아봐줘. 민수는 회장의 표정을 봤어요. 뭔가 절박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사람 더 찾아줘. 누구십니까? 이순옥. 옛날 우리 집 가정부였어. 지금 72살쯤 됐을 거야. 민수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아, 아가씨를 돌보셨던 분이요? 그래. 그분이 뭔가 아실지도 몰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민수는 알았어요. 혹시 그 간병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응, 산책 좀 했어. 회장은 지영을 다시 봤어요. 제발, 제발 내 딸이길. 그날 오후,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영의 돌잔치 날, 보석 장인 황진수를 불렀죠. 황 선생, 특별한 팔찌를 만들어 주시오. 수는으로요. 안쪽에 레이저 각인으로 이름을 새겨 주시오. 레이저 각인은 특수 기법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지만 비쌉니다. 돈은 상관없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로 만들어 주시오. 일주일 후 회장은 직접 하영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어요. 하영아, 이건 아빠가 너만을 위해 만든 거야. 하영이 까르르 웃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회장은 눈을 떴어요. 그 팔찌, 안쪽에 분명히 하영이라고 새겨져 있어. 한편 그날 저녁, 지영이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죠. 강태준 딸 실종 사건을 더 검색했어요. 강태준 회장, 30년간 딸 찾기 위해 수십억 원 투자. 사설 탐정만 10여 명 고용. 하지만 실패. 매년 딸 생일마다 케이크. 하영아, 돌아와.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찾으셨구나. 다음 기사를 클릭했어요. 실종 당시 강하영 양은 3살. 손목에 은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은팔찌. 계속 읽었어요. 회장은 팔찌 안쪽에 딸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증언. 지영은 팔찌를 벗었어요. 확대경을 가져왔죠. 안쪽을 자세히 봤어요.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하영. 글자가 보였어요. 지영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는 강하영이었던 거야?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아빠가 있었어. 지영은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요일, 지영은 출근했어요. 눈이 퉁퉁 부었죠. 지영 씨, 괜찮아? 많이 울었어? 동료가 걱정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VIP 병실로 갔어요.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도 지영을 봤어요. 울었구나. 둘은 서로를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따님은 못 찾으셨나요? 회장이 놀랐어요. 어떻게 아오? 뉴스에서 봤어요. 30년 전 실종되셨다고.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째 찾고 있어. 꼭 찾으실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회장이 지영을 봤어요. 고맙소. 눈물이 글썽였어요. 제 딸도 당신처럼 착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소. 지영도 눈물이 났어요. 분명 잘 자랐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봤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죠.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기초조사 끝났습니다. 뭐라고 나왔나? 1995년 3월 18일 서울의 한 고아원 입소. 입소 경위는 어머니 교통사고 사망입니다. 회장의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회장은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계속해.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에 보호자 연락처가 하나 있었는데 이순옥이라는 이름입니다. 순옥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옥 씨는 찾았나? 계속 조사 중입니다.
내일 중으로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고맙네, 민수야. 전화를 끊었어요.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하영이 정말 내 딸일지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확인해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지영은 집에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직접 가봐야겠어. 고아원에 가서 기록을 확인해야 해. 그리고 증거가 필요해. 지영도 알고 있었어요.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한편 민수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조사를 계속했죠. 순옥 씨, 꼭 찾아야 해. 회장님을 위해서.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같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서로가 같은 것을 찾고 있다는 걸. 목요일 밤이었어요. 민수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언제 와? 저녁 식사 다 식었어. 미안해.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중요한 일이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곧 끝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45살이었어요. 회장의 비서로 25년을 일했죠. 20년 전 민수는 빚에 쪼들려 자살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때 회장이 구해줬죠. 민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빚은 내가 정리해주겠소. 그날부터 민수는 회장의 사람이 됐어요. 회장님,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수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순옥, 72살.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경기도 시골. 주소 확인. 민수의 눈이 빛났어요. 찾았다. 민수는 즉시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순옥 씨를? 네. 내일 아침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네, 민수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같은 시각, 지영은 집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내일은 휴무니까 고아원에 가야지. 노트북으로 옛 신문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아내 김수연 씨 교통사고 사망. 하지만 딸 강하영 양은 발견되지 않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지영은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내일 확인해야 해. 금요일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났어요.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향해 출발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고아원 앞에 도착했어요. 낯익은 건물이었죠. 여기서 나는 자랐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원장 선생님. 돌아선 원장이 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원장이 지영을 꼭 안아줬어요. 얼마 만이니? 1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앉아. 차 끓여줄게. 원장이 차를 내왔어요. 둘은 마주 앉았죠. 무슨 일로 왔어? 설마 나 보고 싶어서? 원장이 웃었어요. 지영은 잠깐 망설였어요.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저 고아원에 왔을 때 말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온 거예요? 원장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게 병원에서 왔지. 경찰이 데려왔어. 병원이요? 응. 교통사고가 났었나 봐. 너희 엄마는 돌아가시고. 원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너는 머리를 다쳐서 며칠 입원했대. 그러다가 우리 고아원으로 온 거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 친엄마 이름 혹시 아세요? 김수연이었어. 기록에 남아있어. 김수연.
회장님 전처 이름.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요? 그건 미상이었어. 너무 어려서 너가 말을 못했거든. 원장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지영은 울었어요. 선생님,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아빠가 있었어요. 원장이 놀라며 지영을 안아줬어요. 그래, 정말 찾았구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영이 팔찌를 보여줬어요. 이 안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영이라고요. 원장이 확대경을 가져와 자세히 봤어요. 정말 새겨져 있네. 그리고 회장님, 제가 간병하는 분이 30년 전 딸을 잃으셨대요. 이름이 강하영이래요.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날짜도 맞고 이름도 맞고. 지영이 계속 울었어요. 원장도 같이 울었죠. 지영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제가 정말 그 아이일까요? 분명 그럴 거야. 하늘이 도운 거야. 지영은 한참을 원장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오후, 지영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죠. VIP 병실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우아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죠. 서연이었어요. 55살. 회장의 현재 부인이었죠. 어머, 서연이가 지영을 봤어요. 당신이 새 간병인? 아, 네. 안녕하세요. 민지영입니다. 지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서연이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래요. 잘 부탁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서연이는 지영을 지나쳐 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돌아봤죠. 지영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 간병인. 뭔가 이상해. 서연이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병실 문을 지켜봤죠. 안에서 회장과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소?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서연이는 놀랐어요. 저런 목소리는 처음인데? 서연이는 일어나 복도 모퉁이에 섰어요. 병실 문틈으로 엿들었죠. 지영 씨, 오늘은 어디 다녀왔소?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힘든 일은 아니었소?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서연이는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간병인한테 저렇게? 서연이는 계속 들었어요. 그 팔찌, 정말 소중한 물건 같소? 네, 제게는 유일한 거예요. 고아원에서 왔다고 했었지? 네, 3살 때요.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아원? 3살? 서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회장의 딸이 실종됐을 때 나이가 3살이었다는 걸. 설마. 서연이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여보, 왔소. 잠깐 얘기 좀 해요. 서연이가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지영 씨, 잠깐 나가주실래요? 네, 사모님. 지영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서연이가 회장을 봤어요. 저 간병인이. 뭐예요? 무슨 말이요? 왜 저렇게 대하세요? 다른 간병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회장은 침묵했어요. 별로 특별할 것 없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여자 나이가 몇이에요? 모르겠소. 33이죠?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고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오? 들었어요. 문 밖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설마 아직 확실하지 않소?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사라도 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알았죠. 조사했구나.
그래서 아직 확인 중이요. 서연이는 주저앉았어요. 안 돼. 뭐가? 저 여자가 하영이면 우리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서연이를 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소. 내 재산은 하영이 것이라는 걸. 하지만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난 모든 걸 줄 거요.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는요? 저와 민재는요? 적당히 생활할 수 있게는 해주겠소. 적당히? 서연이는 일어났어요. 20년이에요. 20년을 당신 곁에 있었어요. 알고 있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모든 걸 준다고요? 그 여자가 아니요. 내 딸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연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갔죠. 복도에서 지영과 마주쳤어요. 서연이는 지영을 노려봤어요. 당신, 내 사모님? 아니에요. 서연이는 지영을 지나쳐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차에 올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내 어머니, 당장 조사 좀 해줘. 민지영이라는 여자, 33살, 간병인이야. 왜요? 빨리, 출생기록, 과거, 모든 걸 알아봐. 서연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이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20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곧 닦아냈죠. 울 시간 없어. 막아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민수는 내일 순옥을 만날 생각에, 지영은 확신과 불안 사이에서, 서연이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영아, 정말 너가 돌아온 거니? 폭풍 전야였어요. 주말이 지났어요. 그 금요일 밤 민수는 지영이 쓴 물잔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어요. 지영이 모르게 비닐봉지에 넣었죠. 토요일 새벽 DNA 검사 기관으로 향했어요. 이 물잔에서 DNA를 추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 DNA와 비교해 주세요. 회장의 DNA 샘플도 함께 제출했죠. 일주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민수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따님이시길. 같은 토요일 오후, 지영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무를 이용해 DNA 검사 기관을 찾아갔죠.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회장의 물잔과 자신의 혈액 샘플을 제출했어요. 친자 확인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어요. 지영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주일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영은 검사 기관을 나왔어요. 일주일 후면 알 수 있어. 내가 정말 회장님 딸인지.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경기도 시골로 차를 몰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했죠. 목적지 근처입니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민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이순옥 씨 댁이 어디신지 아세요? 순옥이? 저기 노란 대문집이야. 감사합니다. 민수는 노란 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순옥 할머니 댁 맞으십니까? 저는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 박민수라고 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나왔죠. 72살쯤 돼 보였어요. 강 회장님의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찾고 계셨습니다. 순옥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을 열었죠.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이었어요. 소박하고 깨끗했죠.
순옥은 민수에게 차를 내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오랜만에 회장님 소식을 들으니까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혹시 3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생각해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영이를 제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이 출산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하영이 첫걸음마도 제가 받아줬죠. 순옥이 옛날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팔찌를 차고 있었죠. 이게 하영 아가씨십니까? 네. 돌잔치 때 찍은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팔찌를 차고 있죠.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은팔찌, 지영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아 보였어요. 할머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옥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사모님과 회장님이 싸우셨어요. 심하게요. 무슨 일로요? 회장님이 일만 하신다고. 사모님이 외로워하셨어요. 순옥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정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회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화해하고 돌아오시겠대요. 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순옥이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가 나왔죠. 편지예요.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갖고 계셨습니까? 순옥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사모님이 못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곧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며칠이면 돌아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순옥은 울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뉴스에서 봤어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때 왜 회장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순옥은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잘못인 것 같아서. 하영 아가씨는요? 못 찾았대요. 뉴스에서 그랬어요. 사모님은 돌아가셨는데 하영이는 어디에도 없다고. 순옥이 민수를 봤어요. 혹시 찾으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요? 순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디 계세요? 하영이가 어디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영 사진을 보여줬어요. 순옥은 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영이야. 하영이 맞아. 어떻게 아십니까? 눈매가 사모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을 거예요. 민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할머니, 이 편지와 사진 회장님께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순옥은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수는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잘못 없으십니다. 사모님의 부탁을 지키셨을 뿐이죠. 고마워요. 민수는 순옥의 집을 나왔어요. 차에 탔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놓았어요. 회장님, 이제 거의 확신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민수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보석상가 거리였죠. 황진수 보석 공방. 간판이 보였어요.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노인이 확대경으로 보석을 보고 있었어요. 76살쯤 돼 보였죠. 황진수 선생님이십니까? 그런데요.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황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님? 오랜만이군요. 30년은 됐나? 선생님, 이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지영 팔찌 사진을 보여줬어요. 황진수가 확대경으로 자세히 봤어요. 이건 황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확실하십니까? 물론이죠. 30년 전이지만 또렷이 기억합니다. 황진수가 서랍을 뒤졌어요. 낡은 장부를 꺼냈죠. 여기 있습니다. 1995년 2월 황진수가 장부를 펼쳤어요. 강태준, 돌잔치, 수는 팔찌, 레이저 각인 하영. 레이저 각인이요? 네. 특수 기법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죠. 황진수가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글씨를 쓰셨어요. 그 글씨 그대로 새겨달라고 하셨죠. 이 팔찌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까? 물론입니다. 주문 제작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선생님,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황진수는 종이에 증언을 적었어요. 서명도 했죠. 회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따님을 찾으신 거라면 정말 축하드린다고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보석 공방을 나왔어요. 이제 DNA 결과만 나오면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회장을 만났죠. 회장님, 민수야 어떻게 됐나?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죠. 라운지로 가시죠. 둘은 병원 라운지로 갔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어요. 순옥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순옥 씨가 이걸 받으셨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회장은 사진을 봤어요. 어린 하영이 팔찌를 차고 있었죠. 하영이,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민수가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전 사모님이 순옥 할머니께 맡기신 편지입니다. 회장은 봉투를 열었어요. 낡은 편지지가 나왔죠. 수연의 글씨였어요. 여보, 화내지 마세요.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며칠 뒤 돌아올게요. 하영이도 데리고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미안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떠나려던 게 아니었어. 네. 사모님은 돌아오시려 했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꼭 쥐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민수가 또 서류를 꺼냈어요. 황진수 선생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팔찌 제작자시죠? 황 선생이? 네. 증언서입니다. 그 팔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래요. 회장은 서류를 읽었어요. 레이저 각인이라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내 딸일 거야. 분명히. 민수도 눈물이 났어요. DNA 검사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민수야. 네, 회장님. 고맙네. 정말 고맙네. 회장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회장이 사진을 다시 봤어요. 어린 하영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지영. 하영아, 아빠가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회장은 고민이 있었어요. 민수야. 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지영 씨한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거부당하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3년간 아빠 노릇 못했는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면 진심은 통합니다. 회장님. DNA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해야겠어.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하영아, 조금만 기다려줘.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말할게. 한편 그날 밤 병원 간호사실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야, 회장님이 오늘도 지영씨 찾으시더라. 맞아. 지영씨 쉬는 시간인데도 계속 찾으셨어. 뭔가 있는 거 확실해. 근데 둘이 무슨 관계일까? 글쎄, 나이 차이도 엄청 나는데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소문은 점점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죠. 금요일이면 DNA 결과가 나와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연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아들 민재가 있었죠. 어머니, 조사 결과입니다. 민재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서연이는 봉투를 열었어요. 급하게 읽었죠. 민지영, 33살. 1995년 3월 18일 고아원 입소.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소경위. 어머니 김수연 교통사고 사망. 김수연. 전처 이름. 서연이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건 민재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하영이라면. 서연이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위험해. 상속이요? 그래. 회장님이 그 여자한테 모든 걸 줄 거야. 서연이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회장과 재혼했을 때 회장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 재산은 전부 하영이 것이오. 만약 하영이가 안 돌아오면 재단에 기부할 거요. 저와 민재는요? 적당히 생활할 만큼은 드리겠소. 서연이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적당히? 그게 얼마인데? 20년간 회장 곁을 지켰어요. 완벽한 부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회장은 항상 차갑게 대했어요. 당신은 하영이 엄마가 아니오. 그 말이 서연이를 계속 괴롭혔죠. 민재야, 내 어머니. 저 여자를 막아야 해. 민재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말 하영이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괜찮아? 그건 아니지만 너도 알잖아. 회장님이 널 얼마나 싫어하는지.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회장은 민재를 한 번도 아들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민재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도 20년을 바쳤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지켜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연이는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몰래 카메라야. 병실에 설치할 거야. 설마 도청까지? 회장님이 그 여자랑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지. 민재는 불안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들키지 않으면 돼. 서연이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는 병원에 왔어요. 여보 왔어요.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 왔소. 무뚝뚝한 반응이었죠. 간병인은 어디 갔어요? 점심 식사 준비하러 갔소. 그래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어요. 사과 깎아드릴게요. 됐어. 그래도 서연이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회장이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서연이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작은 카메라를 시계 뒤에 숨겼죠. 이제 다 보인다. 회장이 나왔어요. 뭐하고 있소? 아, 시계가 기울어져서 바로 세웠어요. 그래요. 회장은 의심하지 않았죠. 지영이 돌아왔어요. 회장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서연이는 지영을 노려봤어요. 저 여자 조심해야 해. 저녁이 됐어요. 서연이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몰래카메라 앱에 접속했죠. 병실이 보였어요. 회장과 지영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지영 씨, 오늘 힘들었소? 괜찮아요, 회장님. 고맙소.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서연이는 이를 갈았어요. 저렇게 다정하게. 수요일이었어요. 서연이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이 여자를 미행해 주세요. 탐정에게 지영 사진을 보여줬죠.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찾아주세요. 약점이요? 뭐든 좋아요. 과거에 문제 있었던 거, 빚 남자 관계, 뭐든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흘이면 됩니다. 빨리 부탁해요. 서연이는 돈 봉투를 건넸죠.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이상한 거 봤어? 뭐? 회장 부인이 병실에서 뭔가 만지작거리더라. 시계 근처에서? 응, 뭘 숨긴 것 같았어. 설마 카메라?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그리고 오늘 사모님 표정 봤어? 무섭던데. 지영 씨 보는 눈빛이 완전 질투하는 것 같더라. 소문은 점점 퍼졌어요. 목요일 아침, 탐정이 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부인,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뭐예요? 민지영이 어제 DNA 검사 기관에 갔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DNA 검사? 네. 친자 확인 검사였습니다. 서연이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DNA 검사까지? 그리고 회장님 비서도 같은 기관에 갔더군요. 일주일 전에요. 비서까지? 네. 둘 다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서연이는 숨이 막혔어요. 이미 늦었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네. 서연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서연이는 결심했어요.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오후 서연이는 회장 주치의를 만났어요. 선생님, 남편 상태가 어때요? 수술이 시급합니다. 더 미루면 정말 위험해요. 수술 중에 위험할 수도 있죠? 의사가 서연이를 이상하게 봤어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확률이 어떻게 돼요? 수술 성공률 70% 정도입니다. 그럼 30%는 실패하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의사는 놀랐어요. 부인,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이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만약 회장님이 DNA 결과 보기 전에. 아니, 그럴 순 없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날 밤 회장은 병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민수가 말했었죠. 금요일이면 DNA 결과가 나온대요. 내일이면 확실히 알 수 있어. 회장은 떨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만약 아니라면? 하지만 분명히 내 딸일 거야. 회장은 서랍을 열었어요. 수연의 편지가 있었죠. 수연아, 우리 딸을 찾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한편 지영도 집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내가 정말 강하영인지, 회장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지영은 팔찌를 봤어요. 하영, 내 이름. 지영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서연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몰래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죠. 회장이 편지를 보고 있었어요. 저 편지는 뭐지? 서연이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하지만 글씨가 잘 안 보였죠. 내일 확인해야겠어. 서연이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병원 와. 중요한 일 있어. 민재가 답장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이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목요일 밤, 세 사람이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회장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지영은 설렘과 불안으로, 서연이는 분노와 계획으로. 내일이면 DNA 결과가 나와요. 30년간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죠.
하지만 서연이는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폭풍 전야였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DNA 검사 기관 앞에 서 있었어요. 오전 9시 문이 열렸죠. 결과 나왔습니까? 네, 잠시만요. 직원이 봉투를 가져왔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차에 탔죠.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친자관계 확률 99.9%. 강태준과 민지영은 생물학적 부녀관계임이 확인됨.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찾으셨습니다. 민수는 즉시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민수야, 결과가? 네, 확인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회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내 딸이야? 네, 회장님. 틀림없습니다. 고맙네. 민수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같은 시각, 지영도 DNA 검사 기관에 있었어요. 민지영 고객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죠. 지영은 손이 떨렸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봉투를 열었죠. 친자관계 확률 99.9%. 강태준과 민지영은 생물학적 부녀관계임. 지영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빠, 내게 아빠가 있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영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야 해. 회장님을 만나야 해. 지영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민수가 먼저 병원에 도착했어요. VIP 병실로 갔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민수가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읽었죠. 99.9% 부녀관계.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하영아, 내 딸이야. 회장은 33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민수도 울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맙네. 정말 고맙네. 회장이 민수를 껴안았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회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지영 씨는 알고 있나? 아마 오늘 결과를 받을 겁니다. 그럼 곧 오실 겁니다. 회장은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었죠.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진심을 전하시면 됩니다.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하영아, 아빠가 미안해. 오전 11시, 지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VIP 병동으로 향했죠. 복도에서 서연이와 마주쳤어요. 어머, 지영씨.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금은 중요한 얘기예요. 서연이가 지영의 팔을 잡았어요. 라운지로 데려갔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는 지영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지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하영. 그게 당신 본명이죠?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까지 했더군요. 결과 나왔죠? 어떻게? 나도 20년을 회장님 곁에 있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 제발 나타나지 말아요. 서연이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돈을 줄게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영은 손을 뿌리쳤어요. 사모님,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빠예요. 전 그냥 아빠가 필요해요.
서연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33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누가 내 부모인지 내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내게 아빠가 있다는 걸. 하지만 사모님도 가족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전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영이 일어났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지영은 라운지를 나왔어요. VIP 병실로 향했죠. 문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쉬었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돌아봤죠.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영 씨, 아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영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버지. 그 순간 회장이 지영에게 달려갔어요. 지영을 꼭 껴안았죠. 미안해. 미안해, 하영아. 아버지. 둘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어요. 33년 만에 재회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둘은 떨어졌어요. 회장이 지영의 얼굴을 봤어요. 많이 컸구나.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됐네. 아버지, 전 아빠라고 불러줘. 아빠라고. 아빠. 회장은 다시 울었어요. 고생 많았지? 혼자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회장이 지영의 손목을 봤어요. 팔찌가 있었죠. 이걸 계속 차고 있었구나. 네. 이게 유일한 거였어요. 엄마의 흔적? 회장은 팔찌를 만졌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돌잔치 때. 알아요. 안쪽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레이저 각인이라 절대 안 지워져. 너만을 위한 팔찌야. 지영은 또 울었어요. 회장이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편지를 꺼냈죠. 이건 너의 엄마가 쓴 거야. 엄마가? 응. 떠나기 전날 밤에 순옥 할머니께 맡기셨대. 회장이 편지를 펼쳤어요. 같이 읽자. 둘은 편지를 봤어요. 여보, 화내지 마세요.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며칠 뒤 돌아올게요. 하영이도 데리고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미안해요. 수연.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엄마는 우릴 떠나려던 게 아니었어. 회장도 울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그날 심하게 싸워서.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너도 다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함께 있잖아요. 지영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전 행복해요. 아빠를 찾아서. 회장은 지영을 다시 안았어요. 고맙다, 하영아. 살아줘서 고마워. 아빠.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33년의 공백. 그 시간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민수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뭔가 있는 줄 알았어. 부녀였구나. 세상에. 드라마 같아. 모두가 감동했어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서연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죠.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서연이는 돌아섰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핸드폰을 꺼냈죠.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내 어머니. 끝났어. DNA 검사 결과 나왔어. 그래서요? 진짜 하영이야. 민재는 침묵했어요. 민재야, 우리 끝난 거야. 알겠어?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해야 해. 뭔가.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이는 주차장에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방법이 있을 거야. 서연이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33년 전 실종됐던 제 딸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제 딸 강하영입니다.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강하영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까? 네. 99.9% 일치합니다. 33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강 회장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뉴스가 터졌죠. 강태준 회장, 33년 만에 딸 찾아. 기적 같은 재회, DNA로 확인. 고아원 출신 간병인, 알고 보니 재벌 딸. 병원이 난리였어요. 간호사들이 지영을 축하해줬죠. 지영 씨, 아니 하영 씨, 축하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지영은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서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왔죠. 유 원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이요? 네. 제가 배우자니까 권리가 있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가 읽었어요. 전 재산을 딸 강하영에게 상속한다. 배우자와 의부사들에게는 각각 10억 원.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10억? 겨우 10억? 회장의 재산은 5천억 원이 넘었어요. 서연이는 변호사를 봤어요. 유 원장, 무효화할 방법 없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자가 진짜 하영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DNA 검사가 조작될 수도 있죠.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전 진정 못해요. 서연이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화요일, 서연이는 기자를 만났어요. 익명으로 제보했죠. 강태준 회장이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DNA 검사가 그것도 조작일 수 있죠. 확인해 보세요. 기자는 흥미로워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조사해 보세요. 분명 뭔가 나올 겁니다. 서연이는 돈봉투를 건넸죠. 그날 저녁 일부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강하영, 정말 진짜일까? 의혹 제기, 재벌 유산 노린 사기극 가능성, DNA 조작 가능성, 전문가 지적. 회장이 그 기사를 봤어요. 이게 무슨, 민수가 조사했어요. 익명 제보로 쓰인 기사입니다. 누가? 아마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었죠. 수요일 아침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회장님, 지영이 급히 의사를 불렀죠. 의사가 달려왔어요. 심장이 위험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을 지금 안 하면 일주일도 못 버티십니다. 지영은 충격받았어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딸인데요.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영은 서연이를 찾아갔어요. 서연이는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왜요? 회장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싫어요. 뭐라고요? 난 동의 못해요. 회장님이 위험하시다고요. 수술도 위험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지영은 서연이의 옷깃을 잡았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손 놔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에요. 내가 결정해요. 서연이가 지영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망가졌어요. 사모님, 20년을 바쳤는데 고작 10억? 그게 말이 돼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전 회장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좀 해보려고요. 생각은 무슨, 당장 서명하세요. 안 해요. 절대. 서연이는 가버렸어요. 지영은 무너져 내렸어요. 간호사가 지영을 일으켰죠. 하영 씨,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지영은 울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 가능합니까? 응급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법적 분쟁이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하영 씨를 긴급 법정 보호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소 사흘 걸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사흘, 회장님이 버티실 수 있을까? 그날 밤, 회장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산소호흡기를 달았죠. 지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의 손을 잡았죠.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회장이 눈을 떴어요. 하영아, 네 아빠, 미안해. 이렇게 금방.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지영은 울었어요. 아빠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연희가 동의를 안 하지?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연희를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영아, 약속해줘. 네, 내가 만약 못 버티면. 그런 말씀 마세요. 연희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착한 딸.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지영은 회장의 손을 꼭 쥐었죠.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복도에서 서연이가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분노와 질투, 그리고 죄책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긴급 법정이 열렸어요. 민수가 신청한 긴급 보호자 지정 심판이었죠. 회장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딸인 강하영 씨를 긴급 보호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합니까? 네, 99.9% 일치합니다. 서연의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하영이라는 여자가 3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DNA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가 서연이를 봤어요. 부인, 왜 수술 동의를 거부하십니까?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수술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수술을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건 저도 알지만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가 지영을 봤어요. 강하영 씨, 회장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영이 일어났어요. 저는 33년 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었죠. 그러다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간병인으로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팔찌를 보시고 지영이 손목을 보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팔찌입니다. 돌잔치 때요. 판사가 팔찌를 확인했어요. 안쪽에 레이저 각인이 돼 있습니다. 하영이라고요.
증거 자료를 제출했죠. 제작자 황진수 선생님 증언서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판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건 순옥 할머니 증언서입니다. 엄마가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편지입니다. 지영이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는 떠나려던 게 아니었어요. 돌아오려 했어요. 저랑 함께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아빠가 위험해요. 수술이 필요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서연이를 봤어요. 부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연이는 지영을 봤어요. 지영의 눈물을 봤죠. 순수한 눈물이었어요. 저 아이는 진심이구나. 서연이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돈? 재산? 그게 전부야? 서연이는 떠올렸어요. 20년 전을 회장과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을 닮았소. 회장이 말했었죠. 전 수연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외로워요. 회장도 외로웠어요. 서연이도 외로웠죠. 둘은 외로움을 나눴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회장님도 저처럼 버림받은 사람이었어. 하영이를 잃고 수연을 잃고 그런 사람이 이제야 딸을 찾았는데 내가 막는 거야? 서연이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판사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수술 동의하겠습니다. 지영이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가 지영을 봤죠.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을 부탁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강하영을 긴급 보호자로 지정합니다. 수술 진행하십시오. 법정이 끝났어요. 서연이가 지영에게 다가왔어요. 하영 씨, 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전해주세요. 뭐라고요? 20년 동안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서연이는 돌아섰어요. 법정을 나갔죠. 지영은 서연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사모님도 외로웠던 거구나. 목요일 오후 회장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지영이 손을 흔들었죠.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죠. 수술 중 지영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민수가 옆에 앉았죠.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영은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게. 5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지영이 뛰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미소를 지었죠. 성공했습니다. 지영은 주저앉았어요. 정말요?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영은 울었어요. 민수도 울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지영이 침대 옆에 앉았죠. 회장은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어요. 지영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금요일 아침, 회장이 눈을 떴어요. 아빠. 지영이 회장을 봤어요. 하영아. 네, 아빠. 여기 있어요.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수술이 끝났나? 네. 성공하셨어요. 다행이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아빠, 사모님이 전해달래요. 연희가 20년 동안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회장은 천장을 봤어요. 나도 미안했어. 사모님도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린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었지. 회장이 지영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 난 외롭지 않아. 너가 있으니까. 저도요, 아빠. 둘은 손을 꼭 잡았어요. 복도에서 서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리고 돌아섰어요. 병원을 떠났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회장과 지영에게도, 서연이에게도 석 달이 지났어요.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죠. 아빠,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회장이 밝게 웃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표정이 살아있었어요. 집에 가면 순옥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순옥 씨를, 네, 초대했어요. 할머니도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맙구나, 하영아. 집에 도착했어요. 큰 저택이었죠. 지영은 처음 와봤어요.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 너가 첫 걸음마를 뗀 곳이지. 현관문이 열렸어요. 순옥 할머니가 나왔죠. 회장님, 순옥 씨. 순옥이 회장에게 달려가 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순옥 씨. 괜찮아요. 회장이 순옥을 일으켰어요. 사모님의 부탁을 지키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하영이를 찾았잖아요. 고맙습니다. 순옥은 울었어요. 지영도 순옥을 안아줬죠.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하영이, 우리 하영이, 저예요. 다 컸죠? 순옥이 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예쁘게 컸구나. 착하게.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오랜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이 됐어요. 회장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하영아, 내일 회사에 가자. 회사요? 그래. 임원들한테 소개시켜줄게. 지영은 잠깐 망설였어요. 아빠, 왜? 전 회사 일은 잘 모르는데요. 천천히 배우면 돼. 하지만 지영은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회사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회장과 지영은 회사에 갔어요. 임원 회의실이었죠. 소개하겠습니다. 제 딸 강하영입니다. 임원들이 박수 쳤어요. 반갑습니다. 지영이 인사했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임원들이 보고했어요. 올해 매출은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사업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건이. 지영은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됐죠. 너무 어려워. 회의가 끝났어요. 회장이 물었어요. 어땠어? 어려웠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아빠, 지영이 회장을 봤어요. 전 회사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장이 놀랐어요. 뭐라고? 죄송해요. 하지만 전 다른 꿈이 있어요. 다른 꿈?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회장은 지영을 봤어요. 계속 말해봐.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지영의 눈이 빛났어요.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공부하고 꿈꾸고 잘할 수 있는 곳. 교육도 지원하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진로도 도와주고 싶어요. 지영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가족 같은 따뜻함을요. 회장은 한참 지영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좋아. 아빠, 내 꿈을 응원할게.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맡으면 돼. 넌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정말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재단을 만들자. 너와 내가 함께.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재단이요? 그래. 하영 재단. 고아들을 위한 재단. 아빠,
내 재산 절반을 재단에 넣을게. 너는 이사장을 해. 지영은 울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너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회장도 울었죠. 한 달 후 하영 재단 설립 발표회가 열렸어요. 많은 기자가 왔죠. 하영 재단은 고아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입니다. 지영이 발표했어요.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쉼터 건립. 전국에 10곳을 만들 겁니다. 둘째, 교육 지원. 대학까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셋째, 자립 지원. 취업과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재단 규모는 얼마입니까? 초기 출연금은 2,500억 원입니다. 와, 기자들이 놀랐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출연하십니까?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딸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3년간 혼자였죠. 제가 옆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훌륭하게 자라줬습니다. 이제 제 딸이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전 그 꿈을 응원합니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박수가 터졌어요. 발표회가 끝났어요. 회장과 지영이 함께 나왔죠. 아빠, 떨렸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처음 시작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회장이 지영을 안았어요. 아빠가 옆에 있을게. 항상.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햇살 속을 걸어갔어요. 그날 밤, 지영은 옛날 자신이 살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원장 선생님. 어머, 하영아. 선생님, 인사드려요. 지영이 절했죠.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원장이 울었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지영이 수표를 건넸어요. 이건 2억 원입니다. 고아원 시설 개선하시는데 써주세요. 하영아, 이렇게 큰 돈을.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작은 보답이에요. 원장은 지영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영은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어요. 언니, 진짜 재벌이에요? 응. 그런데 언니도 너희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어. 정말요? 응. 그래서 너희 마음을 알아.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화나는 거.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아. 너희도 행복해질 수 있어. 지영이 미소 지었어요. 언니가 도와줄게. 꿈을 이룰 수 있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약속할게. 지영은 아이들과 손가락 약속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영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회장에게도. 1년이 지났어요. 봄날이었죠. 하영 쉼터 개관식이 열렸어요. 하영 재단의 첫 번째 쉼터였죠. 서울 외곽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지영이 리본 커팅을 했죠. 하영 쉼터를 개관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회장이 옆에 서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죠.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그래, 우리 딸이 해냈어. 회장이 지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순옥 할머니도 왔어요. 하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수도 왔죠. 하영 씨, 축하드립니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수는 지금 재단 운영을 돕고 있었어요. 회장 비서는 후임자에게 넘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밝고 깨끗했죠. 여기는 공부방이에요. 1:1 과외도 제공합니다. 저기는 상담실이고요. 심리상담사가 상주해요. 2층은 기숙사예요. 20명이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지영이 한 방을 가리켰어요. 제 사무실이에요. 작은 사무실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어린 지영의 사진,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 순옥 할머니와의 사진. 전 여기서 일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좋구나. 개관식이 끝나고 한 여자가 지영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이었죠. 하영 씨, 사모님. 지영은 놀랐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해요.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서연이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작은 도움이에요. 재단에 써